안녕하세요. 오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각기술 수준입니다. 청각기술 수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청능훈련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청능훈련이라는 것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난청 아동 또는 성인에게 남아있는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해 음향이나 말소리를 듣는 청각적인 수용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각적 수용력이란 소리를 듣고 의미를 알고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청능훈련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4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청각기술 수준, 자극 수준, 활동 유형, 난이도입니다. 즉, 이 4가지를 고려해서 청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각기술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능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청각기술에 대한 수준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준의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청각기술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청각기술 수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본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예시나 상황을 들어 확인해 봅시다. 청각기술 수준의 첫 번째 수준은 음의 인식입니다. 음의 인식은 다른 말로 음의 탐지 또는 음의 감지라고도 하는데요. 용어 자체에서 이 단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감이 오시죠? 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탐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음이 들린다, 탐지된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청각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준은 음의 변별입니다. 변별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즉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소리가 같은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의 변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소리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준은 음의 확인입니다. 음의 확인은 강론서마다 표현하고 있는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강론서에서는 음의 확인을 사물의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강론서에서는 청각적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각기술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면서 궁극적인 수준인 음의 이해는 말을 의미 있게 이해하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듣고 이런 질문이라면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그에 맞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음의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각각의 수준은 그 단계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청각 기술이 음의 변별 수준이라고 할 때 그렇다고 이 아동의 수준은 음의 인식은 절대 아니고 음의 확인 수준도 절대 아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도식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되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각 단계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 즉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준은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의 변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의 인식 수준의 끝부분에도 걸쳐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의 음의 인식은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을 때는 소리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의 인식은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그 소리를 다 같은 소리로 판단하여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나올 음의 변별과는 달리 소리의 차이를 구별하여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변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소리라 하더라도 아동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음의 변별은 제시되어진 소리들이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음의 인식과는 달리 이 수준에 있는 아동들은
서로 다른 소리가 제시되었을 때 각각의 소리에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소리마다 아동의 반응은 달리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의 확인입니다. 음의 확인은 사물의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 사물의 이름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듣고 그 들리는 청각적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사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죠. 청각적 정보와 그 실제 사물을 연결시킬 수 있다. 여기서 청각적 정보는 나에게 들려온 사물의 이름일 것이고 그 실제 사물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아동의 청각 수준을 음의 확인 수준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어떤 활동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수준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제시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특정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가리켜보게 하는 가리키기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아동에게 소리를 들려주는데 칠판 또는 시계라는 청각적 정보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청각적 정보인 시계를 아동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물의 이름이 시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청각적 정보하고 시계라는 이름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음의 확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뿐만 아니라 따라 말하기, 명명하기, 받아쓰기 등의 활동도 음의 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즉 음의 확인을 드러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아동은 음의 확인 수준에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음의 이해입니다. 음의 이해는 의미 있게 이해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죠. 의미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음의 이해는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아동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시 따르기 활동도 있을 수 있는데요. 누가 나에게 청각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거나 나는 스무고개 놀이를 한다면 즉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들려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음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다면 음의 이해 수준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각의 수준에 해당하는 청능훈련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의 감지, 다른 말로 탐지, 인식 단계에서는 특정한 소리가 들리면 구슬이나 블럭을 바구니에 넣는다. 특정한 소리가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뛴다. 소리가 들렸을 때 자연스럽게 음원을 찾는다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변별 단계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같은지 다른지 말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환경음, 예를 들어서 악기 소리를 듣고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렸을 때 반응한다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요. 확인 단계에서는 고양이 소리를 듣고 여러 개의 그림 가운데 고양이 그림을 찾아보도록 한다. 또는 음절수가 다른 두 개의 단어를 듣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한다. 음절수가 같은 두 개의 단어를 듣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한다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단계에서는 문을 닫으세요 라고 말하면 아동이 문을 닫는다. 즉 지시 따르기 활동과 빨간색 크레파스를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색 중에서 빨간색을 고른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한다. 토끼라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활동의 예시를 주고 청각기술 수준 중 어떠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동의 청각기술 수준이나 상황이 주어지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를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 정의와 구체적인 예시까지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각기술 수준의 4단계의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기술 수준은 음의 인식, 변별, 확인, 이해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죠.
음의 인식은 음의 유무에 대한 인식, 음의 변별은 청취할 음의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인식, 음의 확인은 사물의 이름이 있음에 대한 인식, 음의 이해는 언어를 의미 있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외에 이러한 단계들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각각의 예시들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귀의 특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